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6일 마감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시장이 굉장히 또 급변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상한가가 15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웃긴 거는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금양 2차전지 업종이 또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시장이 다 조정받고 2차전지가 상승했는데 이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네요. 주식시장은 계속 새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그 모습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보는 것을 믿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들, 급등하는 것들, 상승하는 것을 믿고 사고 하락하는 것을 불안해서 팝니다. 예, 그게 현실이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요. 자, 에코프로비엠 지금 이제 고점 대비 마이너스 48%, 포스코퓨처엠 마이너스 40%, 금양이 마이너스 38%입니다. 자, 이 현상을 보고 이 주식을 살려는 사람들,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100명 중에 1000명 중에 절반은 이 수치를 보고 이 차트를 보고 들어갈까 말까 망설일 겁니다. 그렇겠죠? 예.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살 수도 있겠지.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단순히 주식시장 투자자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샀으면 내일 올라가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오늘 못 샀는데 내일 올라가서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못 샀는데 내일 떨어져 버리면 기다려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주식이 좀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고 무서운 부분이죠. 분명히 2차전지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금양이라는 기업은 앞으로 엄청 상승할 거고 엄청 좋아질 거고 2차전지 산업은 이제 겨우 태동기고 앞으로 10년 뒤에 10배, 20배 성장할 산업인데 문제는 그 주가가 이미 선 반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죠. 이미 10년 뒤, 20년 뒤에 올라갈 걸 1년 만에, 6개월 만에 주가가 선제적으로 올라가 버리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예, 그게 왜 그럴까요? 이제 과열돼서 그런 거죠. 모든 투자자들의 생각이 그럴 수 있다라고 믿고 그걸 주식을 사고 그 산 주식이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간 주식이 또 다른 사람이 사고 그 더 올라가고 산 주식을 또 더 많이 올라갔을 때 사줄 사람이 있겠구나라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스토리, 우리의 어떤 내러티브 전략들이 맞아 떨어져 가면 지금 에코프로비엠도 100만원이 갈 수 있는 거고 포스코퓨처엠도 100만원이 갈 수 있는 거고 금양도 100만원이 갈 수 있습니다. 그 논리가 계속 맞아 떨어져 나가면.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논리가 안 맞기 시작해버리면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수치들이 나온다는 거죠. 네. 자, 에코프로비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58만 4천원 찍고 네, 지금 30만원에 와 있습니다. 대주주도 뭐 주식 팔았다 하고 실적도 생각보다 별로 안 나왔고 그들에 의하면 실적이 막 계속 분기마다 막 폭발적으로 증가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려면 공장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공장이 2개, 3배, 4배, 5배 늘어나야 되는데 2차전지 산업이 10배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에코프로비엠의 공장도 10배가 증가되어야 되겠죠. 지금 현재 생산 캐파에서 아무리 산업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공장이 없으면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 공장에 대한 투자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신규 공장을 내일 뚝딱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내후년에 완공되고 설비 시스템 점검하고 그리고 뭐 제품이 시연되고 점검하고 그렇게 뭐 1년이나 2년이나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 걸리고 나면 제품이 팔리고 그 팔리는 걸 상황을 봐서 돈을 벌고 그 번 돈으로 또 재투자를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죠. 1년, 2년, 3년, 4년.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비엠의 매출액이 보면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실적으로 5천억에서 1조 가는 1조에서 10조 가는 기간이 한 4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그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느냐 보시면 연봉으로 보면 그렇죠. 처음에 만원 하던 게 뭐 10만원까지 가는데 한 2-3년,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2-3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10만원 하던 게 60만원까지 가는 것도 횡보하다가
한 방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냥 계단식 상승, 퀀텀 점프를 한 건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얘는 퀀텀 점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또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계단식으로 또 상승하려면 한 2, 3년의 시간이 또 필요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실적이 뭐 폭발적으로 10배 정도 증가했다. 그러면 주가가 또 한번 움직일 수 있겠죠. 이제 그 과정에서 그러면 2, 3년 동안 기다리는 과정에서 주가가 오버슈팅 하는 구간도 있을 거고, 언더슈팅 하는 구간도 있고, 강아지가 주인을 앞서거니 할 때도 있고, 뒤서거니 할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지금은 좀 더 강아지가 뛰쳐나가서 앞서거니 했는데, 이 틈을 타서 대주주들은 이사진들은, 임원진들은 주식을 팔아버리고, 주가가 빠지면 임원진들이 또 살 수도 있겠죠. 개인들이 또 살 수도 있을 겁니다. 외국인이 또 살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과정 중에서 주식시장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중국 시장도 경기가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고, 2차전지 시장이 분위기 트렌드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이제 이런 현상들 때문에 주가가 춤을 춘다는 거죠. 널뛰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널뛰기 해요. 좋아요. 기관 투자자들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률 게임인 거죠. 마이너스 5% 10% 나는 손절하고 나와버리면 됩니다. 나는 좋아질 것 같아서 35만원 샀는데 58만원 찍었어. 근데 한 45만원 되니까 이 정도 됐다. 5% 10% 먹었다. 기관들은 던지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개인들이 투자를 할 때는 이제 2차전지 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갈 건데 20년 가져갈 건데 라고 생각하고 50만원 60만원 사신 분들은 지금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5년 뒤에 10년 뒤에 10배 20배 성장한다 했는데, 근데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주가가 마이너스 48%야 마이너스 40%야 마이너스 30%야. 뭔가 안 좋은 기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좀 또 당했나? 내가 낚였나? 내가 눈 뜨고 코 베인 건가?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여자친구 남자친구 잘 지내다가 싸웠는데 전화 안 받아.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전화 안 받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다음날 전화했는데 또 전화 안 받아. 또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샀습니다. 떨어졌어요. 다음날 올라가겠지. 근데 또 떨어져요. 다음날 올라가겠지. 또 떨어집니다. 20일 깨졌네? 왜 이러지? 다음날 올라가겠죠 했는데 임원진들이 다 팔았대요. 뭐지? 또 떨어지네. 이제는 올라가겠지. 근데 갑자기 중국 관광객들 오는데, 중국 관광 관련주들은 급등하는데, 이제는 또 떨어지네. 오늘도 뭐지 이거? 솔브레인, 인지컨트롤스, 인트론 바이오, 탑에 뭐지 이게 도대체 왜 얘네들이 상한가지? 초전도체 가짜라는데 왜 상한가지? 덕성 왜 상한가지? 말도 안 되는데. 근데 덕성은 상한가를 가고 2차전지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 2차전지를 샀던 사람들 중에서 당연히 포스코 퓨처엠을 20만원에 산 사람도 있겠죠. 30만원에 산 사람도 있을 거고, 아직 수익이니까 나는 됐다. 10만원에 사서 지금 40만원이면 충분히 수익 났다. 팔고 덕성 가는 거죠. 팔고 관광주 가는 거죠. 팔고 면세점주 가는 거죠. 그래서 간 사람들은 더 떨어지네 상관없는 거죠. 근데 산 사람들은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참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 회사가 나빠서, 산업이 나빠서, 앞으로의 전망이 나빠서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이렇게 어떤 수급 불균형으로만으로 주가가 이렇게 널뛴다는 거거든요. 그 널을 뛰었는데 문제는 지금 좋아요. 그래요. 나는 10년 정도 보고 현금으로 샀습니다. 괜찮습니다. 10년 뒤에 괜찮아질 수 있겠죠. 10년 뒤에 20년 뒤에 괜찮아질 수 있겠죠. 대한민국 자동차들이 전부 다 전기차로 바뀌면 분명히 괜찮아질 겁니다. 근데 문제는 10년으로 투자하려고 샀던 사람이 아니라 한 2달, 3달 정도 보고 이제 8월이니까 연말에 좋은 여행이나 한번 가야지 생각하고 100만 정도 사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내년에 해외여행 가야지 하고 샀던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100만 원이 지금 60만 원 됐어.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나마 이런 분들은 그래도 에이 하고 팔면 상관없지만, 내년에 이제 500만 원, 한 1000만 원 정도 따님, 아드님 대학 학자금 보내려고 한 2배 만들어서 진짜 정말 의리의리하게 등록금도 내고, 그 다음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책도 좋은 거 사주고, 그 다음에 서울에 유학 보내면 방도 월세 하나 좋은 거 구해주고, 이러려고 한 1-2천만 원 넣어두신 분들은 완전히 패닉인 거죠. 그쵸. 지금 마이너스 20-30% 40% 났으니 큰일인데. 우리 딸을 이거 대학 등록금인데 남편한테 혼나겠는데, 우리 와이프한테 혼나겠는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돼서 이 회사가 나빠서 판다기보다는 공포스러워서 너무 무서워서 손절을 해버리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정상입니다. 이제 최악의 경우 빚을 낸 거죠. 자, 이제는 굉장히 골 때려집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지금 너무 경기가 해로워요. 아, 이자도 내기 힘들어. 아, 미쳐버릴 것 같아. 전세 자금 대출받았어. 집 담보 대출받았어. 야, 이거 뭐 10배 간다니까. 100배 간고 뭐 20배로 성장한다니까. 포스코 퓨처엠 70만원 주고 1억, 내가 가지고 있던 현금 1억, 대출 2억 받아서 3억을 샀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깡통입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깡통입니다. 금량 깡통입니다. 30% 이상 손실 나면요, 다 깡통 되는 거거든요. 네. 내 원금 1억에 2억을 빚을 냈으니 총 3억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33% 이상 손실 나면 깡통이 되는 거거든요. 빵이 되는 거거든요. 내 원금 1억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손절 안 하면 나는 이제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겁니다. 자,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마이너스 40%니까 얼마 빚이 생기는 겁니까? 네, 432 1억 2천이니까 2천만원 빚입니다. 그렇죠? 에코프로비엠을 3억을 70만원 주고 69만원 주고 사신 분들은 지금 빚더미에 앉는 거예요. 2천만원 이제 내가 원금이 1억이 아니라, 원금은 문제가 아니라 내 빚이 2억이 생긴 거죠. 계좌에. 너무 무서운 거죠. 근데 문제, 에코프로비엠은 마이너스 48%입니다. 네.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 빚만 4천만 원입니다. 왜 원금 1억이 있었는데 원금도 없어지고 빚만 4천만 원인 거죠. 이러면 이제 이거는 어떤 생존의 문제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자, 지금까지 주식을 단기별로 얘기 드렸습니다. 그냥 원금, 나 죽을 때까지 괜찮은 돈, 그 다음에 뭐 여행 갈 돈, 그 다음에 자녀 학자금, 그리고 마지막은 빚입니다. 이제 1, 2, 3은 그래도 괜찮죠. 근데 마지막 네 번째인 사람들도 꽤 있단 말이죠. 지금 왜 그러냐면, 최근 에코프로빈 2차 전지주들이 급등하는 바람에 B2가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 B2가 단순히 증권계좌의 신용계좌나 뭐 미수계좌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방금 얘기한 그냥 일반 신용카드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집담보대출이라든지, 전세대출이라든지, 뭐 다양한 대출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죽어나가는 거죠. 근데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걸 누가 책임지느냐?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유튜버들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왜? 손가락 마지막 최종적으로 클릭할 때 누가 클릭했죠? 본인이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100만원 간다, 200만원 간다 한 거는 앞으로 3년 뒤에, 5년 뒤에 라고 얘기를 단 조건을 건 거죠. 예. 그렇게 될지 안 될지도 아무도 모른다. 주식시장의 역사가 그래 왔거든요. 그들은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죠. 내 생각인데, 그럼 믿든지 말든지는 본인이 판단하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판단해서 샀잖아요. 근데 안 갔어요.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말했던 사람들이 책임져 줍니까? 안 져줘요. 법원에 한번 고소를 해보십시오. 그 사람 대상으로 신고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100만원 간다고 해서 저는 샀습니다. 그 사람이 저의 돈에 대해서 사기를 쳤습니다. 저 사람 사기꾼입니다. 신고해 보십시오. 예. 아무런 법적인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예. 그건 본인이 선택했기 때문에. 반대로 60만원에 에코프로비엠 58만 주고 3억 질러서 샀는데 이게 100만원이 됐어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엄청난 수익을 얻죠. 그럼 그 수익 난 거를 그 유튜버한테 10원짜리 한 장 줍니까? 고맙다고 뭐 후원해 줄 수 있죠. 10만원, 20만원. 근데 그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1억을 벌었다. 1억 번 돈을 그 사람한테 줍니까? 안 주잖아요. 에코프로 지금 10만원에 사가지고 지금 30만원 수익 난 사람들, 뭐 10억씩 벌었다, 20억씩 벌었다 하는 사람들 고맙다고 하지 10억을 그 사람한테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손실 났다고 돈 내달라고 하면 내줍니까? 뭐 은행입니까? 은행 창구입니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주식은 무서운 거라는 거죠. 예. 절대 다른 사람이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신중하게 투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신중하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신중한 사람들은 이런 급등주를 안 사거든요. 이렇게 급등시키는 주식으로 유혹을 안 하거든요. 유혹도 안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주식들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 유튜브가 이제 터지면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더 증폭되고 더 과열되고, 여러 차례 얘기 드렸던
여의도 불꽃축제 그 클라이맥스 빠방빵빵 빠방빵빵빵 터지는 그 순간에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눈이 머는 그 순간은 행복할지 모르겠으나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제 절정이 지나고 결말이 되고 빵 터지면서 이제 끝이 나면 집에 가야 되죠. 이제 쓰레기 다 치우고 집에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하철 타려고 가보니까 지하철이 지옥철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동시 엑시트를 하니까 그 터질 때는 좋았으나 집에 가는 길은 지옥철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 뒤늦게 가면 이제 뭐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뭐야 이거 지하철이 끊겼네? 택시 타고 가야 되는 거죠. 택시 할증 붙었네? 뭐 3만원 4만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철도 못하고 택시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게 주식이다. 이게 현실이다. 예. 여기서 또 다시 리바운드 할 수 있겠죠. 또 반등 나올 겁니다. 데드캣 바운스도 나올 수 있고 뭐 다시 정말 추세가 역전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 추세가 나오고 역전되는 현상까지 지켜보려면 뭔가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있거나 아니면 뒷돈이 있거나 아니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돈이 있거나 원래 계획적으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하려고 계획했던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상관없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4번 예, 신용으로 지르고 미수 지르고 집담보대출 받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이미 멘탈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러면 반대매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 에코프로비엠은 반대매도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내일 아침에 장 시작 열리자마자 반대매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이 지금 현재 가격으로는요. 네. 그렇겠죠, 당연히. 네, 아침에 장 열리자마자 30만원 깨져서 갭 하락 출발하면요 무조건 반대매도 나오는 겁니다. 예. 자, 이건 그냥 수급적인 부분이죠. 심리적인 부분이죠. 이 회사의 가치와 앞으로 미래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논할 바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주식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라는 거를 이번 또 사태를 보면서 교훈을 또 얻는 거죠. 제가 계속 2차 전지에 대해서 주의에 대한 경고에 대한 방송을 많이 했으나 뭐 올라갈 때는 속이 경일기죠. 예. 눈먼 투자자들한테는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투자자들에게는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는 9일 전에도 앞으로 계속 주의하라 2차전지 조심하라 계속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네이버 카카오도 그랬죠. 코로나 때 네이버 카카오 절대 매수 금지 사면 안 됩니다. 왜? 주가가 지금 너무 과열됐어요. 전량 수익 실현하십시오. 2년 전에 카카오 절대 신규 매수 금지 전량 매도해야 됩니다. 카카오 전감 폭락 PR 350배 여전히 고평가 카카오 5천억 블랙돌 빼다건 볼리 주의 카카오 향후 투자 대응 전략 조심하라 왜? 기업의 가치보다 더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런 거죠. 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카카오가 이미 지금 성장할 거에 비해서 지금 주식보다 더 많이 올라간 거죠. 그냥 17만원짜리 주식이 5만원 가는 거죠. 지금 마이너스 70%입니다. 예. 뭐 이런 주식이 코로나 때 한두 개가 아니었죠. 또 볼까요? 바이오주, 제넥신, 백신 나온다고 13만원 갔는데 지금 만원입니다. 백신 나왔나요? 안 나왔죠. 금량 지금 2차전지 나왔나요? 안 나왔죠. 몽골 광산 2차전지 리튬 순도 얼마인지 나왔나요? 채굴해서 지금 시제품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죠. 그런 주식들이 과거에는 너무 많았다. 신풍제약 약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20만원인데 지금 18,000원입니다. 마이너스 90%예요. 예. 지금 리튬 포어스 뭐 제품 있나요? 하이드로 리튬 제품 있나요? 없어요. 근데 주가는 600원짜리가 66만원까지 갔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되는데도 갔잖아요. 이게 테마 주고 작전 주고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거에 열광을 한다는 거죠. 왜? 돈이 되니까. 이걸로 돈 벌었다니까. 이거는 그냥 코인이나 비트코인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어떤 상상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현실을 지배하는 비이성적인 현실인 거죠. 현명한 투자자 내재 가치나 뭐 기업의 가치나 이런 것들은 전혀 따지지 않고 그냥 올라가면 좋은 주식, 떨어지면 나쁜 주식. 앞으로 더 올라갈 주식은 더 좋은 주식.
네. 그냥 단순히 이념적으로 개념적으로만 주식을 계산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업종만 그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지금 2차 전지도 마찬가지, 로봇도 마찬가지, 뭐 드론도 마찬가지, 증강현실, 뭐 얼마 전에 또 유행했던 뭐 제약 바이오, 뭐 앞으로 또 뭐 블록체인, 뭐 코로나 치료제, 또 면역 치료제, 뭐 재택근무 관련주, 뭐 게임주, 자율주행 관련주, 이런 테마주들이 자꾸 이런 현상들을 보이는 거죠. 오늘도 뭐 초전도체 관련주, 초전도체가 지금 나왔나요? 뭐 제품이 생산이 되나요? 도대체 왜 상한가 가냐 이거죠. 근데 그걸 상한가 만드는 세력들이 내러티브 전략으로 상한가가 앞으로 발전하고 앞으로 2차 전지를 뛰어넘으면 새로운 업종이 될 겁니다 하고 이제 주가 붕붕붕 뛰어넘으면 이제 또 새로운 누가 더 바보이냐 게임에 더 바보가 또 탄생하는 거죠. 주식시장은 이렇게 그 더 바보냐 누가 더 바보이냐 게임에서 계속 더 바보가 나오고 더 바보가 나오고 더 바보가 나오면서 그 바보들이 휘발유가 되어서 자동차가 굴러가듯이 2차 전지가 되어서 응급제가 되어서 양극재가 되어서 시장은 굴러가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는 또 돈을 벌고, 그 돈 번 돈으로 또 호화호식하고 맛있는 거 사 먹가면서 또 밑에 누군가는 알바해서 돈 벌고, 그렇게 그냥 생태계처럼 돌아가는 겁니다.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곳이 그렇죠. 약육강식이죠. 정글인 거죠. 누군가는 살아남는 거고, 살아남는 자는 강한 자인 거고, 강한 자는 돈을 많이 버는 거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쓰는 거고, 그 쓴 돈으로 인해서 또 먹고 사는 사람이 생기고, 경제는 계속 순환을 하는 겁니다. 사이클이 끊임없이 이어져 나가는 거죠. 근데 그 사이클을 잘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계속 그 역사이클을 타고 엇박자를 타서 계속 돈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걸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이름도 마라톤 투자에서 현명한 투자자로 바꾼 게, 이게 진짜 장기로 해서는 답이 없다. 그냥 좋은 주식을 장기로 투자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뭐 좋은 주식인지 나쁜 주식인지 정말 장기로 투자해도 되는지 나쁜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 유튜브 보아서는 진짜 뭐 알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말을 해도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제 얘기를 듣고 뭐 주식을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똑똑해져야지. 이건 의미가 없다. 저는 이제 뭐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좀 무의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봤자 도움이 안 되니까. 대신에 이제 제가 동기부여는 해드릴 수 있죠.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또 이렇게 잘못했구나. 내가 뭔가 또 수를 잘못 놨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그거를 복귀해서 다시 타산지석으로 반면교사로 공부를 해서 발전해 나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길 바라면서 이제 영상을 찍는 거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과거를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놓쳤는지 한 번 더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건지,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뭐 배당주, 뭐 아니면 바이오주, 로봇주, 2차 전지주, 게임주, 자동차주, 뭐 합병주, 드론주, 자율주행주, 항공우주주,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이끌을 수 있는 수준이 안 됩니다. 돈을 가진 자들이 이끄는 거죠.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해치펀드 매니저들, 이런 애들이 잡아 끌어서 땡겨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이 도대체 초전도체는 누가 만들어낸 건가요? 한 번도 나왔던 적이 없는 이 신기한 주식들, 그리고 정말 초전도체 회사가 맞나요? 이 회사들은?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꾸 풍문이 생기고 루머가 생기고 주가가 급등을 해도 잡아낼 수가 없는 거죠. 금감원도 못 잡는 거죠, 이러면. 그러니까 주시장은 늘 이래왔고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본인 스스로 단단해져야 된다. 현명해져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조심하셔야 됩니다. 늘 얘기 드리지만 신규로 하실 분들도 정말 이게 맞나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게 많이 떨어진 게 좋은 건가 라는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많이 올라가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생긴 이
투자 자금의 이 매물이 또 어떻게 작용될지 모릅니다. 그동안은 잘 극복해서 잘 이겨냈죠. 2차전지 주식들이 계속 이겨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앞으로 5년 10년 2차전지주가 성장하는 거에 대한 의문점은 저도 1도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그랬죠. SK텔레콤 100만원 200만원 찍고 나서 앞으로 10년도 20년도에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쓸 거다. 그렇기 때문에 SK텔레콤 주가는 폭등할 거다. 그래서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100만 200만원짜리가 1000만원 됐나요? 그걸 잘 생각하십시오. 2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 닷컴주들 그렇죠? 예. 모든 기업들이 과거에 그런 미래의 가치에 대한 선반영이 된 이후에 주가가 그만큼 올라갔느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았던 적이 많았다. 네. KT, SK텔레콤. SK텔레콤이 완전 초기술주였죠, 당시에는. 그렇죠? 근데 지금 540. 네. 여기서 300원짜리가 네. 뭐 권리락하고 다 해서 이게 2000 IMF 때 그렇죠? 300원. 뭐 약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처럼 그렇게 막 급등을 한 거죠. 그렇죠? 몇 배 올랐습니까? 10배, 20배. 예. 그러고 나서 20년 동안 주가는 그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SK텔레콤은 돈을 겁나 많이 벌고 있는데 당시 비해서 영업이익 매출액이 10배, 20배, 1000배가 올라가서 배당을 분기에 얼마씩 줍니까? 2%씩 주고 연 8%의 배당을 주는 그런 엄청난 재무제표를 가진 회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20년 전 고점을 아직도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년 뒤에 대한민국의 모든 차들이 전기차로 바뀔 수 있습니다. 20년 전에 SK텔레콤 핸드폰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쓰진 않았거든요. 그런 점을 잘 생각해 보시면 전기차 4천만 대가 생기진 않을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의 한 3천만 대 핸드폰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